네, 안녕하세요. 제2회 젊은 기획자 포럼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자 첫 번째 문화 프로그램 프리썰전의 사회를 맡은 허석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리썰전에서는 마이스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셨던 또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데요. 젊은 기획자 포럼에서만 볼 수 있는 세션으로 프리랜서 분들이 하는 진솔한 토크,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프리랜서의 삶에 대한 고찰 등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프리썰전을 위해서 세 분이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 레이님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스 커리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와이즈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8년간 항상 이렇게 카메라 뒤에 있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앞에 있는 날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초대를 받아서 프리랜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현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업계 10년 차, 프리랜서 2년 차, 그리고 작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송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프리썰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프리랜서의 업무 방식 소개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PCO 등의 기업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과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이 각각 하셨던 업무 내용 소개와 함께 이 일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장점은 무엇인지 등을 경험과 함께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되고요. 발언 시간은 각 4분입니다. 그러면 레이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스 산업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을 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스 협회 사무국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국제협력기구 사무국에서 인하우스 PCO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PCO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면서 퇴사를 했었고요. 퇴사를 한 이후에 사실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분이 있었던 PCO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없던 일을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PCO의 회계 회계 업무를 포함한 이제 경영 지원 업무 그리고 이제 영어 관련된 영문서 번역 업무 등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개인적으로 마이스 업계 후배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기획하고 발간을 했고 그 이후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멘토링과 강연도 진행을 하면서 마이스 커리어 멘토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이스 스타트업에서 비대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혹시 프리랜서로 할 때 그런 장점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가 아직 어린데 풀타임으로 업계 일을 하기가 사실 저도 버거웠고 또 제가 버거운 상황에서 회사에도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싫어서 좀 프리로 활동을 하자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건 이제 시간이 유동적이라는 거, 개인 스케줄을 본인이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점이 제일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님께서는 육아로 인해서 풀타임 근무가 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보니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다 보니 프리랜서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현명님 발언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일단은 여기 양옆에 계신 두 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의로 뭔가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서 프리랜서를 했던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그 PCO 회사를 8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흔히들 알고 계신 약간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한번 왔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1년 정도를 한 끝에 어떻게 보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퇴사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조금 보통 뭐 퇴사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뭐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저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서 제가 공감을 못 한다면 저 같은 케이스를 겪었거나 그런 거를 또 고민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나가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를 그때서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영상 편집 관련된 일도 이제 했었고 또 조그맣게 이렇게 사업자들 하나 만들어서 뭐 판매도 해보고요. 그리고 PCO 관련 업무도 또 프리랜서로 경험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일들을 사실 이렇게 했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프리랜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때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수익의 불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이렇게 제가 일정 계획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들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쫓기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라서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맨님께서는 이제 좀 힘들어서 조금 업계에서 힘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나왔다가 이제 어떻게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마이스의 업계의 그런 프리랜서의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송태준님 마지막으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도 듣다 보니 저도 본의 아니게 프리랜서를 이제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 직장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정도의 업무력과 업무하는 시간이랑 이런 걸로 내 거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오랜 시간을 일하는데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제 거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불과 한 1-2주 퇴사 1-2주 후에 계속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리로. 근데 그게 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2년째 지금 프리랜서 비슷한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있는 동안 했던 거는 여러 기획서 작성했고 그리고 한 10억 규모 되는 행사의 PM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하는 일은 우리가 2030년에 부산 세계박람회 지금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그거를 큰 종합 광고 대행사의 계약직으로 또 프리를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을 이어서 이야기하면 되나요? 장점은 앞서 말씀 주신 거랑 또 비슷한데요. 일단 몸이 너무 가볍습니다. 조직 안에 있으면은 몸이 사실 무겁거든요. 그러면서 한 5년 차만 넘어가도 팀장급이 아니더라도 중간 관리자가 돼서 뭐 막내도 챙겨야 되지, 뭐 선배도 챙겨야 되지, 팀장도 챙겨야 되지, 그 삐지면 달래줘야 되지. 왜냐면 힘드니까 그걸 끌어올려줘서 이 친구들이 또 이제 병 안 걸리게 하면서 일은 또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면서 매출 신경 써야 되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 신경 써야 되지, 이런 것들에서 너무 자유롭고 이제 앞에서 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효율적으로 내 일의 바운더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몰아서 할 수 있고 나머진 자기 시간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달이 잘 맞으면은 돈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뭔가 잘 맞으면이지만 단점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장점은 다음 주에. 네네네. 네, 송 팀장님께서는 이제 자유로움을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랜서 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조금씩 말씀해 주셨지만 두 번째 주제는 프리랜서가 생각하는 단점과 이에 대한 연사님들의 의견입니다. 조금은 솔직함이 필요한 주제인데요. 자신이 경험했던 프리랜서의 단점 또는 현재 마이스 업계에 떠오르는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의 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연사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5에서 7년 차 마이스 재직자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추천하는 마음가짐도 네, 간단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수입의 불규칙적이라는 게 가장 큰 부담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네트워크나 본인의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이후에 프리 활동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수입 확보, 또 일거리, 일감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성 인력들이 이 결혼 이후에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점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꼽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커리어를 어느 정도 한 5년 차, 7년 차, 한 10년 차 쌓은 여성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런 결혼이랑 출산과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업계에서 말하는 인력난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인력난이라는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한 개의 민간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업계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공 부분 쪽에서 좀 먼저 공론화를 시켜주시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먼저 나서서 좀 역할을 해주시면 더 훨씬 환경이 개선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단점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님 개인적으로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사실 방금 말씀드린 어려움이 제가 직접 겪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당장 어떤 걸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들은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내가 혼자라도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기획하고 또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제가 마이스 커리어 멘토라는 이제 브랜딩을 하는 작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 같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공론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님은 불규칙한 일정과 수입 그리고 업계에서 대부분의 인력을 차지하는 그런 여성 인력의 유출을 단점으로 삼았는데요. 특히 결혼, 출산, 육아와 병행하기 힘들어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이 많고 이를 위해서 마이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공적인 부분에서 먼저 논의와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조금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명님은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프리랜서의 단점이면서 동시에 또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속을 벗어나서 프리랜서가 딱 되시면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냉정하게 직격탄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업 안에 있을 때는 직급도 있고 경력도 있고 또 저보다 아래 후배들도 있고 선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실력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그걸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혼자가 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또 얻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고요.
내가 여태까지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미리 한번 좀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길을 선택하시는 게 어떤 충격에서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이스 업계의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지 좀 애매하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앞에 그 기조 강연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을 들어봐도 항상 이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발전하려는 노력들이라든지 또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발전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근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끔 민간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의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이 좀 덜하고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한 노력들이 각 기업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여성 그런 인력들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또 계속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런 과한 뭐 업무량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결국에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좀 내부적인 문제점들의 시선을 더 많이 두는 게 국내의 어떤 마이스 업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외 마이스 업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대외적인 것보다 좀 내적인 거를 좀 튼실하게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명님께서는 이제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으로는 이제 실력과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들어주셨고요. 그다음 마이스 업계 내부의 단점으로는 좀 외부적인 노력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꼽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태준님 그 두 번째 주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도 근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공감하는 게 프리로 나왔을 때 그 진짜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한 직장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팀장님 소리 듣다가 나와서 어쩌다 프리를 했는데 무지하게 추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평가하려는 시선. 사실 우리 나가서 한 5년 차만 지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이잖아요. 일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장점, 안 된 사람한테는 단점일 수 있고 되게 공감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이스 업계 단점을 프리랜서의 장점이랑 연결을 좀 접으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거. 원래 조직으로 일하다가 뭐든지 이제 내가 최일선에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혼자 해야 되고 심지어 큰 행사가 끝났을 때 얼싸안고 기뻐할 동료들도 없다는 거. 그런 외로움이 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의 업계의 단점을 이제 프리의 장점으로 연결을 좀 지어보면 이 또한 우리 기조 강연 때부터 다 정리돼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이라 짧게 말씀드리면 한 명이 프로젝트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하나에서 한 개 반, 두 개, 또 일 잘하는 사람 세 개, 그러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업무량이 되게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후에 아까 연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량이 하드해서 이후에까지 계속 할 수 있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프리랜서의 장점으로 좀 옮겨오면 회사에서는 월급 받으면서 뭐 한 개, 두 개, 세 개 하든 월급 같잖아요. 근데 프리를 하면서 그런 일을 물론 어느 정도 능력치가 된 상황에서 내가 한 개에서 한 개 반, 두 개, 세 개를 칠 수 있으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이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면은 그게 온전히 이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장점 단점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내가 어쨌든 직장이라는 이 조직 안에서의 장점도 많지만 회사가 날 보호해주고 근데 동시에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월급을 뭐 좀 조절하는 건 좀 어렵고 프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좀 춥고 외롭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의 장점이 뭐 마이스 업계 내부의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단점과 장점을 잘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채팅창 그 세 분 덕분에 채팅창의 반응이 폭발적인가요? 네. 아, 네,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그동안 프리랜서나 좀 이 연사분들께 궁금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프리랜서가 되려면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야지 충분할지 그런 것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프리랜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네,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질문이 먼저 떠올라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프리랜서가 될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프리랜서가 하고 싶은지를 항상 여쭤보고 싶은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거를 누군가한테 들었다면 그 하나에만 너무 집착해서 그 부분만 또 너무 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 편이고 그 기업에 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고 프리랜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왜 그게 하고 싶은지를 항상 좀 깊게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서 정말 보람을 느낄 자신이 있는지를 꼭 좀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주로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PCO 하면 야근 많이 하나요? 뭐 박봉인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질문을 이제 들을 때마다 진짜 PCO가 하고 싶으신 분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면은 야근과 박봉부터 걱정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부터 걱정된다는 거는 일단은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PCO가 뭔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곳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하실 거라면은 네, 빨리 다른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차가 돼야 뭐 프리랜서가 될 만하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긴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보다도 일단 본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정리할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일할 때는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당장 오늘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계획을 전혀 안 했었는데 이제 프리랜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포트폴리오 한 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내 지난 세월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년 차든 5년 차든 7년 차든 뭐 10년 차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포트폴리오로 정리해 보시다 보면 내가 이제는 나가도 어디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나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딱 말할 수 있겠구나 싶은 수도 있고 정리를 해봤더니 와 이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 내몰지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본인의 커리어를 정리를 해보시면 연차와 상관없이 조금 더 확신이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나머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현명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포트폴리오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행사 업무가 워낙 바쁘고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게 흘러가니까 행사 막 여러 개 동시에 막 흘러가는 프로젝트들 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행사를 그냥 쳐내다 보면 내가 한 일이 어떤 건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내 안에 잘 쌓아놓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뭐 행사의 규모가 크던 작던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는지 그 행사에서 내가 담당했던 업무가 뭐였는지 그래서 뭐 어떤 기억하고 싶은 점이나 뭐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뭐 짧게나마
조금씩 기록을 해 두시다 보면 그게 쌓여서 또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업계에서도 어디 뭐 입찰을 나가거나 제안을 할 때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나중에 프리 활동을 하시던 뭐 이직을 하시던 아니면 소속된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시던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공감합니다. 네, 그럼 다음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 분 다 프리랜서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프리랜서로 시작한 후에 일은 어떻게 구하시는지 좀 아름아름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하시는지 아니면 뭐 연락을 누군가가 먼저 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둘 다 맞는데요. 일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또 없어요, 업계에. 일이 많을 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럴 땐 사람이 없고 또 누군가는 취업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실제 일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굉장히 수소문 통해서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막 그 이 판에서 알려진 정말 꼴통이다. 정말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일머리가 없지?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면 통해 저 사람 좀 구해주세요. 통해 이렇게 와요. 네. 그럼 다른 두 분도 공감하시나요? 진짜 오나요 그렇게? 아니 다 그렇지. 저는 여기까지 네. 이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어서 얘기할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방금 되게 아름답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는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냉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또 뭐 다들 이렇게 영업 비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민감한 저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프리랜서가 된 케이스라서 정말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일단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손 놓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방금 송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지인들이나 인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았고 근데 그 일조차 사실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아예 그냥 잠시나마 완전 등 돌리고 있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오기 아닌 오기를 부렸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제가 뭐라고 그런 제안이 오는 게 좀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 활동이 되고 뭐 또 그 어떤 그 기업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내가 어떤 협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재미를 느꼈는데 일단은 네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또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무리 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갑자기 누가 연락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꾸준히 본인이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아예 안 올 수 있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좀 갖고 정말 별거 아닌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뭐 그냥 협력업체로 쓱 지나가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의 연을 끊지 않아야 어떻게든 하나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가 걸려야 거기서 또 하나로 파생이 되고 점점 커지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 업계는 굉장히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한 달이 건너면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저도 그 되게 일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냥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먼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마지막에 현명님 말씀해주셨던 그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평판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업계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웬만큼 업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다리만 건너면 어디에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번만 수소문해 보면 어느 정도
레퍼런스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어디 소문난 꼴통이나 정말 저 사람이랑은 일하기 싫은 그런 커멘트를 듣고 싶지 않으시고 또 어떤 뭐 프리 활동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계속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평판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평판 관리라는 게 뭐 엄청 막 사람들하고 억지로 뭔가를 인연을 맺으려고 막 하고 억지스러운 노력이라기보다는 같이 일할 때 저 사람이랑 일하면 편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일 처리가 깔끔하다. 이런 정도의 인상만 남기셔도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패널 토론 세션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진지한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스 산업에서 이직이 조금 잦은 편이라고 해요. 이직이 잦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신입 마이스인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연사분들의 의견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뒷질문이 뭐였죠? 네, 신입 마이스인들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지. 저요? 네. 제가 굉장히 자주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네, 일단은 마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행사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작년 행사도 저도 봤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저는 PCO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정확하게는 마이스라는 더 큰 포괄적인 의미를 다 제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레이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PCO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마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으로 이제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취준생이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가장 안타까운 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일괄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만 일단 명확한 기준이 좀 없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그 효과 100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고는 싶은데 힘들고 고된 일, 그냥 이 정도로 딱 그 기준이 세워져 있으셔가지고 저도 8년을 어쨌든 일을 했고 잠시나마 등 돌리고 나오고 싶었던 그런 충동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 직업이나 직종 자체가 너무나 뭐 힘들어서 선택하기에는 절대로 그 선택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할 직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데 조금 더 그 정보를 많이 이제 그 수집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능력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본인 개인의 어떤 분석이 잘 되어 있으신 게 나중에 그런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정의하는 PCO 업무는 사실상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송 팀장님이 이제 기획자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를 보고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기획보다는 정말 그냥 사람을 타겟으로 놓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기쁜 일도 결국에는 그 참가자분들과 어떤 클라이언트가 만족했을 때 돌아오는 거고 보람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실망하면 결국에는 좌절감이 오는 거고 이런 거라서 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서비스 업종에 본인이 어떤 맞는 성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일단 들어와서 무작정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결국엔 두 번째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직이 잦고 뭔가 업계를 떠나려는 그런 이유들이 사실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상은 저 높인데 맞닥뜨리는 현실은 바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너무 힘든 뭐 심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너무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업계를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경험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블로그 찾아가서 카페 찾아가서 뭐 영어를 잘 못하면 취업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단순한 질문을 던지시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경험해 보시면 거기서 내가 이 직업과 성향이 맞는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고 내가 또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장은 워낙 다양한 업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본인이 느끼시는 것들이 많을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랑 맞는지 이 시장과 맞는지 이 업무가 나랑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뭐 취업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보신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거 이직이랑 전직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의 문제. 그래서 내가 들어와 봤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은 빨리 떠나서 왜냐면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전문가가 되려면 사실 5년이 넘게 걸리고 10년, 20년 차가 돼도 더 배울 게 있고 그런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업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결정을 하는 게 맞고 만약 근데 내가 이대로 가는 게 맞다 싶으면 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스 PCO든 기획업이든 다른 직종을 선택하고 안 선택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선배들인 것 같아요. 선배들의 모습. 마이스판을 뭐 하던 일을 떠났든 이후의 모습이 정말 그래도 아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그런 어깨를 남기는 게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프리전형을 했든 뭐 장사를 하든. 근데 이 친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던 그 직종에 대한 거를 뭐 부정하지 않고 아 그래도 그때 해놓은 게 있어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 거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프리썰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2회 젊은 기획자 포럼의 첫 번째 문화 프로그램 프리썰전이었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사회자 허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